속보, PSG 툴루즈전 앞두고 이강인 향한 엘리케 폭탄 발언.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에 현지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파리 생제르맹, PSG, 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A매치 기간 이후 이강인의 적응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PSG는 23일 오전,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PSG와의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 1 12라운드에서 툴루즈에 3에서 0으로 승리했다. PSG는 이날 승리로 10승 2무, 승점 32점, 위 성적으로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이강인은 툴루즈전에서 후반 15분 2회 대신 교체 출전해 30분가량 활약하며 팀 승리를 함께했다. PSG는 툴루즈를 상대로 아센시오가 최전방에 위치했고 바르콜라, 두에, 덴벨레가 공격을 이끌었다. 네베스와 에메리는 중원을 구축했고 자그, 베랄도, 슈크리니아르, 하키미가 수비를 책임졌다. 골문은 사파노프가 지켰다. 양팀의 경기에서 PSG는 전반 35분 네베스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네베스는 하키미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툴루즈 골문 구석을 갈랐다. 전반전을 앞서며 마친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자그를 빼고 비티냐를 출전시켰다. 이어 후반 15분에는 두에 대신 이강인을 출전시켜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PSG는 후반 28분 덴벨레 대신 루이스를 투입한 데 이어 후반 36분에는 바르콜라를 빼고 무하니를 출전시켜 공격적인 선수 교체를 지속했다. PSG는 후반 39분 베랄도의 추가골로 점수차를 벌렸다. 이후 PSG는 후반전 추가 시간 비티냐가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고 PSG의 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툴루즈전을 마친 후 프랑스 매체 PF 등을 통해 A매치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치른 것을 언급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런 종류의 경기는 특별하다. A매치 기간이 끝난 후 경기를 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 우리가 아주 좋은 팀인 툴루즈를 상대로 성공적인 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동 시간이 많았던 선수들이 있었고 우리는 특정 선수들을 출전시키려 했다. 많은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있다. 나는 항상 선수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감독으로서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한다.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며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고려했다는 뜻을 나타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과 매우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한다. 이제 챔피언스리그 본선은 4경기밖에 남지 않았다. 올 시즌 시작부터 우리 팀은 매우 훌륭하다고 느꼈고 모두의 경기력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는 올 시즌 16번이 공식전을 치렀고 팀 성적에 만족하고 있다. 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쟁에 위욕을 보였다. 프랑스 매체 르키프는 PSG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 앞서 리그 1에서 툴루즈를 상대로 쉽게 승리했다. PSG는 툴루즈를 3에서 0으로 압도했다. PSG의 바이에른 뮌헨 원정 경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툴루즈전 승리보다 바이에른 뮌헨전에 초점을 맞췄다. 프랑스 매체 퀘스트 프랑스 역시 PSG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PSG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앞두고 용감한 툴루즈를 꺾었다. PSG는 리그 선두를 탈환했고 툴루즈의 3연승을 마감시켰다고 전했다. PSG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에서 무패 행진을 질주하고 있는 반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선 1승 1무 2패, 승점 4점, 위 성적으로 36개 팀 중 25위에 머물며 탈락 위기에 놓여 있다. PSG는 오는 27일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2024에서 25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페이지 5차전을 치른다. PSG와 맞대결을 치를 바이에른 뮌헨 역시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행진과 함께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반면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선 2승 2패, 승점 6점, 위 성적으로 36개 팀 중 17위에 머물며 고전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역시 23일 열린 아우크스부르크와의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11라운드 홈경기에서 3에서 0 완승을 거뒀고 김민재는 풀타임 출전하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다. 어이가 없네. 프랑스 매체. 갑자기 이강인 기습 비난. 축구 잘하면 뭐해? 특출난 포지션 없잖아. 매체는 22일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이하 PSG 감독은 다재다능함을 중요시 여기며 이강인은 올 시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다만 현재로서 가장 효율적인 포지션이 어느 곳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뛸 수 있는 선수는 결국 어디서도 뛰어나지 못한 선수 라던 장미셸 무티에 전 PSG 단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과거 PSG 유니폼을 입고 활약한 그레고리 페이즐리 위견은 달랐다. 나는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반대발로 뛰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이는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요소다. 이강인은 직선적으로 파고들어 크로스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며 반면 중원에 배치되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여기저기 뛰어다닐 뿐 정돈되지 못하다. 폴스9, 가짜 9번 역할도 마찬가지다. 경기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지만 잘 맞는 옷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강인은 드문 유형의 선수다. 과감하게 슛을 시도하고 마지막 패스를 만들어낼 줄 아는 선수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은 그를 다양한 포지션에 기용하며 자연스레 최적의 위치를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강인이 정기적인 출전 기회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멀리 보면 불리할 수 있다. 언젠가는 특정 포지션에 정착해야 한다. 며 엘리케 감독의 기용 방식에 고개를 저었다. 작년 여름 RCD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둥지를 튼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체제와 만능 멀티플레이어로 기용되고 있다. 본래 중원 혹은 오른쪽 윙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여름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최전방 공격수를 소화하는 모습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는 자리는 페이즐리가 언급했듯 오른쪽 윙어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6골 1도움 중 3골 1도움을 해당 포지션에서 생산했다. 최전방 공격수로서 폴스9 역할을 수행하며 3골을 뽑아내기는 했지만 상대 견제가 심한 포지션 특성상 기복기 따라올 수밖에 없다. 매체는 엘리케 감독과 이강인이 절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어느 위치가 됐든 이강인이 엘리케 감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나의 포지션에서 주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확실한 설득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3. 음바페 800억 초대박. 싹 쓸어간다. 프랑스 축구연맹. PSG 항소 기각. 음바페 밀린 월급 지불해.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22일 한국 시간 프랑스 축구연맹 FFF은 킬리안 음바페에게 미지급 임금과 보너스 5,500만 유로 약 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대한 PSG의 항소를 기각했다라고 보도했다. 음바페는 친정팀 PSG와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2023에서 24시즌 종료 후 PSG와의 계약이 만료돼 자유계약 선수 FA가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다. 문제는 음바페가 팀을 떠나기로 결정하자 PSG가 음바페에게 줘야 할 급여와 보너스를 지불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각종 매체에 따르면 PSG는 음바페가 FA로 팀을 떠날 때 급여와 보너스를 포기하기로 합의했기에 돈을 주지 않은 거라고 주장했고 음바페는 이에 반박했다.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PSG가 끝내 돈을 주지 않자 음바페는 프랑스 프로축구연맹 LFP 법률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다. LFP 법률위원회는 음바페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PSG에 올해 4-6월 급여와 보너스, 올해 2월 말 지급했어야 할 계약 보너스 등을 일주일 이내에 음바페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법률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양자 간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선수가 계약상 합의된 금액을 포기했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라며 PSG가 계약상 선수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위원회의 명령에 PSG는 불복해 FFF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항소 시도가 불발됐다. 마르카는 PSG는 FFF 집행위원회에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10일이 주어졌다. 라며 그러나 PSG는 이 요청을 하루 늦게 제출했고 이로 인해 FFF가 PSG 위 항소를 거부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PSG는 이제 음바페에게 5,500만 유로, 약 808억 원을 지불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라며 클럽 소식통에 따르면 PSG는 현재 조건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후자의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며 PSG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PSG는 LFP 법률위원회가 지급 명령을 내렸을 때도 납득하지 못해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클럽 대변인은 문제가 되고 법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원래 계약이 2024-2025 시즌과 관련해 2023년 8월에 합법적으로 수정됐다는 것이라며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월에 음바페 클럽을 떠나 모든 약속을 어기기로 결정할 때까지 완전히 인식했다. 라고 주장했다. LFP 판결에 불복한 PSG는 FFF에 항소했지만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항소 시도는 기각됐다. 결국 PSG는 이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4. 메뉴 구세주 나왔다. 1,400억 먹튀 안토니 매각 기회. 선수도 이적에 긍정적. 영국 팀토크는 22일 한국 시간 튀르키예 아스포르를 인용하여 루벤 아모림 신임 감독은 안토니를 핵심 멤버로 고려하지 않는다. 튀르키예의 거물 베식타스가 안토니를 영입할 기회가 있다. 베식타스는 1월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여 후반기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에 반격하기 위해 임대 영입을 승인했다. 라고 보도했다. 안토니는 2022에서 23시즌을 앞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윙어다. 브라질 선수답게 뛰어난 드리블을 보유했고 정교한 왼발킥까지 있어 큰 기대를 받았다. 당시 신임 감독이었던 에릭 텐 하흐 감독의 부름을 받고 9,500만 유로, 1,400억 위 이적료를 기록하여 메뉴에 입성했다. 데뷔 시즌부터 좋지 못했다. 모든 대회 8골 3도움으로 첫 시즌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성적이지만 안토니의 이적료와 주급을 생각하면 아쉬운 활약이었다. 2년 차에는 보다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여 더 나은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리그 한 골 1도움으로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다. 텐 하흐 감독 체제에서도 선발을 차지하지 못했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전 시간은 단 27분이다. 설상가상 은사 텐 하흐 감독이 경질되고 아모림 신임 감독이 부임하여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베식타스와 다시금 연결된 것이다. 베식타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적 시장 막바지 메뉴에 안토니 임대 영입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뉴가 안토니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며 제안을 거절하여 임대 이적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매체는 이어서 안토니도 이적에 열려있다고 했다. 매체는 안토니는 베식타스가 주시하는 선수인데 베식타스에 좋은 소식이 있다. 안토니는 더 많이 뛰기 위해 팀을 떠나는 것에 긍정적이다. 라고 했고 안토니가 1월에 정기적으로 나설 수 있는 클럽으로 임대되어 기량을 되찾는다면 메뉴가 여름 이적 시장에 내놓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며 메뉴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았다.